이 학생이 천천히 생각하다가 겨우 답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스탠다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암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못 쓰고 있어서 그래요. 끝까지 보시면 단어 암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감성편의 감상현입니다. 여러분, 단어 외웠는데 하루 지나면 다 까먹죠? 이거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물을 더 빨리 집어넣거나 아니면 빠지는 밑을 막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밑을 막는 법, 외운 걸 안 까먹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단어 암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시간을 많이 쓰면 더 많이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깜지 쓰기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줄줄이 쓰다 보면 뭔가 외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깜지는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단어 암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강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운동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몇 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핵심은 강도, 즉 무게거든요. 저중량 고반복으로 가볍게만 하면 땀은 나고 뿌듯할 수 있는데 근육이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중량 저반복은 짧게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강도라는 개념을 공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단어 암기도 똑같습니다. 몇 개를 외웠냐, 몇 시간을 했냐가 아니라 그 단어를 얼마나 빠르게 떠올리느냐가 바로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오늘 단어 100개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쳐봤는데 단어를 하나하나 불러주는데 이 학생이 막힘없이 바로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천천히 생각하다가 겨우 답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외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암기의 기준은 속도예요. 단어를 100개를 외웠다면 그 100개가 빠르게 막힘없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암기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스탠다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몇 개 외웠냐보다 중요한 건 이 단어를 얼마나 빠르게 떠올리느냐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 이 강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지시켜주고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빈도와 횟수를 넓혀주는 조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단어를 더 많이, 더 강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까먹지 않는 핵심 비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더 빨리, 더 많이 붓는 방법, 즉 더 효율적으로 많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못 외우는 이유는 암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못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의 뜻이 여러 개가 나오면 와,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되나 하고 막막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시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평온한이라는 뜻도 있고 물총새라는 뜻도 있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알키오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다에서 죽자 슬픔에 빠진 알키오네도 결국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들이 불쌍히 여겨서 두 사람을 물총새로 변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알키오네가 알을 품는 계절이 되면 바다의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때 바다를 사람들이 Halcyon Days, 즉 고요하고 평온한 날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헬시온이라는 단어는 본래 물총새라는 뜻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새가 알을 품을 때 바다가 평온해진다는 이야기에서 평온하다는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즉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갈라진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잖아요. 다른 예시를 볼게요. Objective, Objection, Object 같은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품사의 전환이 익숙하지 않아서 따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Object 그 자체 단어만 보더라도 물체라는 뜻, 반대하다는 뜻이 둘 다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앞에 놓여있다, 앞에 놓인다라는 그 물리적인 이미지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이라고 또 해석되는데 상대 앞에서 내 의견을 던져서 맞서는 행위, 그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걸 다 따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을 보면 물건을 전부 봉투에 담아 오잖아요. 왜? 하나하나 들고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뿌리를 봉투처럼 잡아서 묶어두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압니다. 단어마다 어원을 찾아보고 연결고리를 만들다 보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독 잘 안 외워지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 뿌리를 중심으로 묶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어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밑 빠진 독 비유처럼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첫째, 밑을 막는 겁니다. 즉 몇 개를 외웠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떠올리느냐를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까먹지 않게 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물을 반대로 더 많이 부은 거예요. 그죠? 뜻이 여러 개인 단어를 각각 따로 외우지 말고 공통된 뿌리를 묶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단어 암기로도
폭넓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때 단어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단어장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 볼 테니까 관심 있다면 꼭 이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